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요즘 그 신세계 회장 정용진 씨가 욕을 좀 근래에 많이 먹었죠. 예. 회장이 된 것이 뭐 십몇 년 만에 이제 부회장에서 30대, 39에 부회장이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거의 뭐 십몇 년을 부회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회장이 됐는데 또 회장이 되면 이제 막 축하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썩 분위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정용진 씨라 그러면 그래도 신세계라 그러면 범삼성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요즘 좀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왜? 이게 정용진 씨가 이제 욕을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거겠죠. 뭐 주가가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뭐 10년 동안에 뭐 50%가 빠졌다. 이렇게 5년 동안에 뭐 몇 프로가 빠졌다. 50%면 진짜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뭐 신세계니 뭐 이런 것들은 따박따박 어떻게 보면은 막 성장주처럼 몇십 배씩 오르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익 내면서 배당해주고 그리고 한 10년 지나면 그래도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되길 바라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신세계를 투자하는 거지. 그 10년 동안에 반토막 날 거라면 그 누가 신세계를 그렇게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 명색이 그래도 신세계라 그러면은 범삼성가인데 우리가 범삼성가 그러는 거는 그래도 딴 건 몰라도 보수적으로 큰 돈 못 벌더라도 보수적으로 나한테 그래도 마이너스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은행 이자 이상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세계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걸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눈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세계를 사면서 무슨 뭐 에코프로나 뭐 이런 거처럼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신세계 주식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인 눈빛에서 그래도 주식을 샀을 텐데 그게 보수적으로 산 사람들 입장에서도 10년 동안 50% 반토막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특히나 이제 그 부회장으로 있은 지가 벌써 십몇 년인데 그러니까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회장도 아니고 부회장을 했을 때 반토막이 나면 이 사람이 회장을 하면 도대체 반토막이 아니라 뭐 3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뭔가 본인이 부회장에서 회장이 될 것 같으면은 뭐 경영자의 어떤 뭐 자질을 입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실적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세계가 뭐 정용진 부회장이 있는 동안에 뭐 부회장이지만 비록 부회장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성공시켜서 2배, 3배 정도 수익을 냈다. 그래서 이번에 회장으로 승진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뭐 개인 투자자들도 박수를 치고 그럴 텐데 인상적인 거 제가 뭐 주식 모르더라도 근데 보면 10년 동안에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본인이 재임하고 있던 부회장 시절 동안에 반토막이 났다는 건데 물론 뭐 그때 회장도 있었죠. 이명희 씨라고 이제 회장이 있었지만 그분도 욕을 먹어야지. 예. 뭐 본인도 어쨌든 회장이니까 마지막 도장 찍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 부회장이 이제 그렇게 잘못했다, 부회장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부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많이 얼굴마다 보러 나왔잖아. 별의별 거 다 하고 뭐 스코필드네, 뭐예요 그 이베이도 사고 또 뭐 지마켓도 사고 그 다음에 야구단도 인수하고 뭐 참 여러 가지 이제 수익에서 이제 좀 모양새를 좀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돈 이제 자기 돈이 아니라 이제 회사 돈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 돈을 가지고 본인 취미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회사 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재용이 된다. 정용진 씨 개인 취미 하라고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신세계가 따박따박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길 바라서 주식을 산 거지.
뭐 그분이 정용진이라는 마크 달고 뭐 스코필드하고 그러니까 정용진이 잘 나간 것 때문에 SNS하고 뭐 저기 뭐 댓글 달고 본인 사생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분도 뭐 몇 프로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안 그래도 많이 많은데 오너 리스크다 보다 많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인 계속 계정에 올리고 마치 신세계 그룹 전체가 본인 거인 것처럼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했단 말이야. 일론 머스크하고 좀 틀리죠. 일론 머스크는 본인 지분이 많잖아요. 예, 본인 지분이 많고 또 물론 그렇다 해서 뭐 7, 8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처음부터 읽어왔고 또 본인이 그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만들어 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도 조심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직원들 뭐 엄청나게 일 시킨다 그러고 근로 시간이 너무나 빡빡하다 그러고 주주들이 보기엔 상당히 좋지. 왜? 주주들은 직원들이 일 많이 하길 좋아하지 일 적게 하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뭐 황당한 거 해도 저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직원들 막 빡세게 일 시키고 15시간씩 일 시키고 또 그걸 결국 또 성공해내고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성공해내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고맙지.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일론 머스크를 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전기차의 시황 자체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할 뿐이지. 예를 들면 CEO가 자기 할 몫을 못했다. 또는 너가 게을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근데 이제 정용진 씨 같은 경우는 욕을 먹을 수 있는 길이 다분해. 예, 다분하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의 어떤 성실도도 눈에 보이게 보여주지 못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벌렸던 그런 사업들에서 수익이 따박따박 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해야 될 정확한 이유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사업을 진행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정용진 씨가 신세계에서 이제 이룬 산업들이 그 사업들이 앞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갖다 줄 것이다. 라는 어떤 청사진을 뚜렷하게 제시를 한다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납득을 하면 그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마이너스 50%가 나 있는데 지금 우리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잖아요. 그 우리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사신 분들은 지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도 이게 배가 아픈데 아예 그냥 10년 동안 축쳐 떨어지게 됐을 때는 그 원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원망이. 좀 그래서 뭐 자꾸 2차전지 얘기하면 뭐하지만 2차전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면목이 있는 주식이다. 예. 아니 1년 전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10만 원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간 수익률은 뭐 엄청나게 높은 거죠. 예, 연간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은 거야. 근데 신세계는 10년 동안 50%야, 10년 동안. 반토막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영진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주식과 비교했을 때, 특히 에코프로나 뭐 2차전지 주식과 비교해 봤을 때, 2차전지 주식은 그래도 올랐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떨어지는 입장이니까, 원래 처음부터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플러스예요. 예, 근데 신세계는 뭐 10년 전에 샀던 사람이나 5년 전에 샀던 사람들이랑 다 마이너스야, 지금. 예. 만약에 에코프로를 뭐 예를 들면 3년 전에만 샀어도 뭐 지금 몇 프로 이익입니까? 예? 3년이 뭐야? 그냥 1년 전만 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영진 이 신세계 회장이 얼마나 그 개인 투자자들 앞에서 석고대절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얼만큼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2차전지 주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 2차전지 주식을 보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따박따박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돈벌이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그렇게만 해도 좀 될까 말까인데 응? 어떤 취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돈 안 되는 것들을 자꾸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본인도 정확하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져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번에 보니까 뭐 신세계
건설 사장도 뭐 경질했다 그러는데 그게 왜 경질당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도 잘 안 나와. 여러 가지들. 뭐 건설이 요즘에 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이제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이미 거기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자른 거지, 미리. 근데 이제 어쨌든 문제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게 이제 정석인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건데,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간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갑자기 턴오버가 돼서 얼마나 큰 수익을 낼지는 솔직히 전 모르겠는데, 왜? 이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이, 대대적인 글로벌 회사도 뭐 초격차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한눈 팔다가 뭐 저렇게 돼가지고도 벌써 좀 SK 하이닉스 자기의 발톱만큼 떼같지도 않은 회사라고 여겼던 회사한테 지금 저기 완전히 물려가지고 지금 뭐 잃어버린 10년이나 뭐네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범삼성가들이 대부분 지금 상당히 좀 버벅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CJ도 지금 뭐 차입금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 잘 못 내고 있고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리고 신세계도 그렇고 이마트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세계, CJ, 삼성 이 전반적인 범삼성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전을 하고 있어.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때 어떤 영화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어떤 리더십이 부재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정말 자만을 했던 것이거나 아무튼 뭐 뭐든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안 좋으면 뭐 자만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만약 결과가 좋으면 운이 좋았나 보다 또는 뭐 또 마음속으로 뭔가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나 보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박순영 작가님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를 결국은 맞춰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막 쭉쭉 오르고 뭐겠어요. 그냥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죠. 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정영진 회장이 사실 지금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뭐 신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눈빛이 달라졌다. 연합뉴스 같은 거 보니까 뭐 정영진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는 쇄신 경영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쇄신 경영 해가지고 빨리 이제 주가가 오르고 이익이 이제 딱 되는 어떤 그런 걸 나와야 될 텐데 과연 그게 얼마나 빨리 나올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하지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유튜브 상에서나 정영진 치면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90%예요. 좋은 얘기는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뭐 방만했다. 본인이 취미 삼아 경영했다. 아주 그냥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욕을 그렇게 하는 줄 정말 욕을 많이 하던데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그분이 정말 뭐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그분이 그런 어떤 결과도 결과지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또 책임을 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워낙 영민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금방 파악을 하는 어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해서 소위에서 혁신하고 이랬다 그래서 이게 만약 반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반전을 할지 안 할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잘 알고 그 개인 투자자들은 뭘로 반영이 되느냐? 의견은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반토막이 났다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신세계에 대해서 희망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아있는 주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삼성이잖아, 삼성가잖아, 할아버지들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요즘 할아버지도 무시할 수가 없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고령화 돼가면서 그분들도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아니면 지금 너무 물려 있어가지고 못 파는 분들이겠지 대부분.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세계가 빨리 어떻게 반전을 하는 것은 뭐 누구한테 보여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매년 계속 이익을 우상향으로 다시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우상향으로 그것도 1년만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내야 돼. 왜? 이건 뭐 성장주, 아까도 말씀드린 성장주나 이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막 이익이 났다 그래가지고도 그 전망이 엄청나게 밝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이런 것들도
지난 3, 40년 동안 꾸준하게 이익을 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하얀 곡선을 타면요. 이런 어떤 유통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한 번 또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찾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회장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은 그냥 꼬박 죽었다란 내가 다시 잃어버린 어떤 그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는 1년, 2년 안에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가문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껍데기를 벗긴다. 다른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제가 봤을 때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에 쿠팡이나 뭐라 좀 산적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하고 대들어서 신경생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단 깨우뚱하잖아요. 응? CJ가 지금 고전하는 이유가 뭐야? 넷플릭스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넷플릭스를 이길 것 같지가 않아. 심지어는 뭐 쿠팡한테도 지고 있는데 거기도 쿠팡이야 또. 예. 그러니까 CJ나 신세계나 이게 지금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이제 같이 경쟁하는 그 글로벌 기업들한테 뭔가 좀 경쟁이 안 될 거라는 느낌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벌써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발각된 겁니다. 눈치가 챈 거예요, 그걸. 예, 그걸 어떻게 다시 돌릴 것이냐. 본인들이 거기서 넷플릭스라든지 쿠팡과 전면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우회하면서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썼고 시간을 많이 쓴 거의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다라는 것을 신세계라든지 CJ, 특히 신세계는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절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그 일절을 불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야구단 사고 뭐 이베이 사고 이렇게 자꾸 분산시킨 거지 본인들의 힘을. 그 분산시킨 것이 결국은 패착으로 지금 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전의 날을 위해서는 모든 군사력과 힘을 하나에 다 모아서 그걸 뚫어내야 돼요. 마치 쿠팡처럼. 예. 쿠팡이 그걸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봐도 쿠팡은 이겨낼 거라고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신세계는 어떻게 보면 결전의 그날에 힘을 응축시키는 것이 모자랐다. 그리고 너무 힘을 분산시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용진 회장의 패착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다시 또 답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